부산지검에서 펼쳐지는 긴장감 넘치는 하루. 경선 검사는 남부장 검사에게 자신에게 마약 사건을 맡기라고 당당히 요청합니다. 약쟁이들, 저한테 맡기면 다 술술 불게 만들 수 있어요. 경선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남부장은 악기가 씌었나? 집안에 무당이라도 있나? 라며 황당해합니다. 그런데 뉴스 속보가 뜹니다. 경찰 8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남부장은 바로 홍식에게 전화를 걸어 싸움도 어지간히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치우라고? 라며 분노를 표합니다. 홍식은 문제만 일으키는 박대장 같은 부하들 때문에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한편 헤일은 사진관에서 라오스 마약 조직원들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경선 검사는 이런 와중에도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부장을 진상갑이라고 부르며 농담을 던지죠. 조직원들의 신원 파악이 어렵다는 자영. 대영은 엉뚱하게도 부모 헤일 어깨를 3번 문질러 보세요. 그러면 안면 검색 시스템이 작동할 거예요. 라며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듭니다. 밤마다 바쁘게 돌아다니는 헤일을 추궁하는 이주임 신부. 하지만 헤일은 능청스럽게 신부복에 묻은 얼룩을 핑계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의 능숙한 태도에 웃음이 터지죠. 송삭과 오요하는 자신들이 버려졌다고 한탄하지만 헤일의 전화 한 통에 바로 태세. 전환. 할 일이 있다는 말에 재빨리 출동합니다. 그들은 마취크림 불법 반입자를 제압하며 헤일은 그 크림 너희 얼굴에나 발라 라며 시원한 한마디를 날립니다. 도망치는 범인들은 자연과 그녀의 조카가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박 대장이 마약 운반책에 다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를 본 홍식은 이건 너무 심했어 라며 질책하지만 박 대장은 CM를 인치로 잘못 계산했어요 라며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합니다. 결국 홍식은 운반책에게 내 자식들은 휠체어 안 타게 해줄게라며 협박 섞인 사과를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열빙어라는 별명을 가진 용의자를 찾느라 헤일과 대영, 자영이 고군분투 중입니다. 요리학원 강사 고독성은 그 열빙어 여자한테 대시하다 딱이 맞는 걸 봤어요 라며 정보를 제공합니다. 드디어 열빙어의 차를 발견한 세 사람은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홍식은 떡진 머리로 나타난 박경선 검사에게 묘한 설렘을 느낍니다. 두 사람을 소개하는 남부장. 경선은 속으로 뭐야 저 눈빛, 진피층을 파고들어? 라며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헤일과 팀은 마약을 포장하던 볼보이들의 아지트를 찾아냅니다. 헤일은 이놈들 이제 쪽박찰 준비해라 라며 강렬한 한마디로 마무리합니다. 긴장과 유머가 넘치는 이번 에피소드. 다음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다려지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혈사제 시즌2의 6회 에피소드를 다뤄볼게요. 긴장감 넘치는 사건들과 유쾌한 캐릭터들이 엮어내는 흥미로운 전개.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레스토랑에서 홍식과 경선이 묘한 신경전을 벌입니다. 홍식은 자신을 골목대장이라고 소개하며 경선에게 기혼 여부를 물어봅니다. 대놓고 접근하는 홍식의 돌직구에 경선은 속으로 왜 이렇게 다들 나한테 반하지? 라며 당황하지만 여유있는 척 대응합니다. 그 사이 헤일, 대영, 자영은 열빙어를 잡으러 간다는 작전으로 마약을 포장하던 볼보이들에게 접근합니다. 볼보이들은 조직원들을 불러 싸움을 벌이지만 헤일 일행이 결국 마약을 손에 넣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사망사건. 헤일은 사망한 노인의 시신에서 휘발유 냄새와 입가의 거품 흔적을 발견하고 이를 수상히 여깁니다. 그러나 남부장은 화장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헤일은 끝까지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화장을 막아냅니다. 결국 형사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납니다. 헤일은 노인들이 마약 제조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냅니다. 서울경찰청 마약특수팀이 공장을 급습하지만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싸구려 의약품뿐. 조직이 이미 흔적을 치웠던 것입니다. 한편 회식 자리에서는 독구성과 송삭이 티격태격하다가 멱살잡이까지 갑니다. 독구성이 죽고 싶냐고 묻자 송삭은 죽기 싫다고 대답하며 분위기가 험악해지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자영이 두 분 다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말하며 중재합니다. 두 사람은 금세 화해하고 웃음을 주는 훈훈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볼보이들에게서 빼앗은 마약이 가짜로 밝혀지며 반전이 일어납니다.
조직이 이미 열혈팀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가짜를 준비했던 것이죠. 헤일은 진짜 마약 제조 공장을 잡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위장해 공장 안으로 잠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남부장이 경선에게 차관 아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될 경우 이를 덮어주는 마사지를 해주라고 지시합니다. 경선은 속으로 다짐합니다. 윗대가리들에게 엿먹일 총알을 내가 얼마나 많이 모았는데. 경선의 복수가 벌써부터 기대되는 장면입니다. 홍식은 경선에게 별똥별쇼를 보러 가자고 청하지만 경선은 떨어지는 똥에 트라우마가 있다며 엉뚱한 이유로 거절합니다. 도플갱어 작전도 펼쳐집니다. 구대영은 자신이 수배자와 닮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눈 밑에 몽구 반점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를 들은 송삭은 대영의 눈 밑을 치며 멍을 만들어주고 똑같다며 작전을 강행합니다. 숙소에서는 또 다른 소동이 벌어집니다. 경선이 벽에 남은 핏자국을 닦다가 갑자기 나타난 귀신을 보고 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식은 성모상을 불태워 헤일이 그 장면을 보게 만듭니다. 헤일은 큰 충격을 받고 분노에 찬 채로 각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6회는 긴장과 유머가 적절히 섞인 에피소드로 마무리됩니다. 헤일의 각성과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열혈사제 시즌2 7화의 긴박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이번 화에서는 귀신, 꿀단지 방, 그리고 헤일, 신부와 김홍식의 대립까지 정말 흥미진진한 전개가 이어집니다. 경선의 사택에서 시작된 사건. 경선은 집에 귀신이 나타났다고 헤일 신부를 부릅니다. 하지만 헤일 신부 귀신 같은 건 없다. 라며 딱 잘라 말하죠. 그러나 경선이 외칩니다. 신부님, 뒤에. 놀랍게도 귀신은 헤일의 등에 딱 붙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선은 귀신에게 여기 사냐고 물어보지만 답이 없자 답답해하며 묻습니다. 신부님, 귀신 무겁지도 않아요. 헤일은 태연히 귀신을 무시하며 자리를 떠나죠. 정말 헤일 신부답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헤일 신부는 불타는 성모상을 찍고 있는 드론을 발견합니다. 이를 조종하는 차량을 뒤쫓지만 결국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일을 그냥 넘어갈 구담지가 아니죠. 송삭이 나섭니다. 그의 용방무술로 적들을 단번에 제압하며 빨리 아는 거 불어라 라며 적들을 압박합니다. 구담지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편 헤일 신부는 신학교에서 이용석 주임 신부와 충돌합니다. 이용석은 헤일을 향해 학생들을 선동하러 신학교에 왔느냐며 꾸짖고 학교를 떠나시오 라고 강하게 밀어붙이죠. 그러나 헤일은 채도 징계를 철회해주면 신학교 지원자 수를 3배로 늘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낙장불입입니다. 제가 한 말은 끝까지 갑니다. 이런 헤일 신부의 팩이 대단하죠. 그리고 헤일은 또 다른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경선에게 첨단 칩이 내장된 A 사용지를 주며 남두원의 가방에 넣어달라고 하죠. 이를 통해 남두원의 아지트를 추적합니다. 경선은 그곳을 보며 외칩니다. 여기가 꿀단지 방이구나. 남두원은 여기서 차관 아들의 약물 문제와 연예인 약물 사건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각 성당에서는 김홍식이 후원 행사를 열고 있었습니다. 경선은 수녀 복장으로 변장해 헤일과 접선하려 하고 열빙어는 싸그리파와 충성을 맹세하며 이 사람이 대장이다 라며 김홍식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결국 헤일은 김홍식이 약물 사건의 핵심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놈이 지금 성당 마당에서 후원식을 하고 있다. 천둥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헤일은 김홍식의 정체를 김인경 수녀와 성규에게 밝히며 모두 성당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지시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헤일과 홍식이 서로를 향해 달려가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두 사람의 대립 과연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사그리파는 김홍식과의 첫 대면에서 조직에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김홍식은 태국에서 들어올 물건을 처리하는 일을 사그리파에게 맡기겠다고 말하며 그를 점차 신뢰하기 시작하죠. 그날 밤 홍식은 무당 구자영을 찾아가 자신의 운명을 물어봅니다. 자영은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비명 행사를 할 뻔했지만 귀인을 만나 천수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점괘를 전합니다. 귀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자영은 남쪽에서 온다고 애매모호하게 대답하고 홍식은 이 말을 믿으며 자리를 떠납니다. 같은 시각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해일과 홍식은 치열한 격투를 벌입니다. 처음엔 팽팽한 싸움이었지만 해일의 머리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서 전세는 홍식 쪽으로 기웁니다. 바로 그때 경선이 홍식에게 전화를 걸어 천문대로 별똥별을 보러 가자고 제안합니다. 홍식은 잠시 마음을 돌리지만 경찰 기동대가 들이닥쳐 그와 부하들을 체포합니다. 체포작전의 숨은 조력자는 바로 우마구의 경찰서장 고마르타였습니다. 필라테스장에서 헤일은 홍식의 과거 만행을 폭로합니다. 홍식이 미얀마에서 마약 제조 선박을 폭발시키고 유독가스를 퍼뜨려 주민들을 학살한 일이 있었죠. 헤일은 지금도 홍식이 폭발물을 숨겨두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마구 어딘가에 숨겨진 폭탄과 가스탱크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사그리파는 엄마를 만나러 간다며 배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가 만난 엄마는 다름 아닌 김인경 수녀였죠. 사그리파를 미행한 열빙어는 이를 보고하며 박 대장에게 정말 엄마가 맞다고 보고합니다. 같은 시간 홍식은 경선과 함께 천문대에서 별똥별을 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홍식은 경선에게 값비싼 목걸이를 선물하지만 경선은 선물 주는 솜씨를 보니 연애엔 꽝이네 라며 농담을 던지고 목걸이를 돌려줍니다. 사업 번창하라며 떠나는 경선의 뒷모습이 인상적이죠. 그러나 긴장은 이어집니다. 홍식의 부하들이 신학교를 습격하고 채도우는 헤일에게 긴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선은 남두원의 아지트를 찾아냈지만 문을 열려던 순간 김계장의 전기 충격에 당해 쓰러지고 맙니다. 헤일은 신학교로 달려가 조직원들과 맞섭니다. 하지만 머리에 이상 증세가 다시 나타나며 쓰러지고 맙니다. 과연 헤일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